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에서 PLP 사업부를 매각한다. 어디로? 삼성전자로. 네, 삼성전자로 매각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뭐 5G 쪽 뭐 안테나나 뭐 MLC 쪽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PLP 이게 뭐 알아야겠죠? 삼성전기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삼성전기에 기본적으로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PCB 쪽 사업부, PCB 쪽 사업부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면 기판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PCB 사업부예요. PCB 분야.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삼성전기 하면은 요즘에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것 중 하나가 MLCC죠. MLCC로 이제 대표되는 이쪽 관련 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대표만 써놓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모듈 솔루션 사업부.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 같은 경우가 멀티로 들어가잖아요. 뭐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개 계속 늘어나죠. 이쪽으로 대표되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들 유망한 쪽이에요. 유망한 쪽인데 이 그 사업부보다는 조금 작은 쪽으로 이제 PLP 쪽이 있어요.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PLP라는 이 돈 먹는 하마 올해도 뭐 올해 초만 해도 1조 투자하겠다. 삼성전기에서. 그리고 임원진을 여기서 그 보통은 이런 사업부 큰 사업부에서 임원진을 이렇게 올리는데 기판 솔루션, 컴포넌트 솔루션, 모듈 솔루션 이런 데서 임원 승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PLP 쪽 같은 경우는 사업부 단위 한 사업팀 정도 돼요. 사업팀 단위란 말이에요. 부서보다 작아요. 작아. 팀 단위야. 근데도 여기서 임원진을 많이 배출했다. 뭐 이런 기사가 과거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뭐 부사장급도 올라오고 전무급도 올라오고 뭐 쭉쭉쭉쭉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뭐 PLP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어렵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보통 PCB 쪽에다가 PCB에다가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한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단자 배선을 팬아웃이라고 해서 입출력 단자를 이제 반도체 칩 바깥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PLP 기술 같은 경우는 PCB 없이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패키징 기술 쪽으로 해서 뭐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파운더리 쪽으로는 대만에 뭐 TSMC 계속 말씀드리죠. TSMC 같은 경우도 이 패키징 기술이 워낙 우리나라는 이쪽이 좀 뒤쳐져 있어요. 뒤늦게 막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TSMC는 이쪽이 발전돼 있어갖고 애플에서 물량 다 이제 TSMC에서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키징 기술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여러분들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를 공급받아서 웨이퍼로 하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나중에 다시 하나 제작을 해드릴게요. 반도체 이제 공정 과정 같은 경우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웨이퍼를 이제 공정을 통해서 하면은 작업을 하면은 한 수율이 한 85% 정도 나와요. 85% 정도까지 나와. 15%는 버린다는 거예요. 아깝죠. 웨이퍼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잘라낸다라고 치면은 이런 거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5%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15%를 버리게 된다. 수율이 85%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이쪽 PLP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PLP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웨이퍼를 이용해서 이제 85%까지 했다라는데 PLP를 이용해서 95%까지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리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면적 사용률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정확히 쉽게 말하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공자분들 와가지고 또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말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전공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공정을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수율을 올리는 거예요.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업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뒤늦게 우리나라 패키징 쪽이나 이런 쪽은 뒤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초만 해도 1조 원 투자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넘기겠다. 근데 이게 방금 뭐 반도체 관련된 패키징 쪽에서 뭐 효율이랑 뭐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 대만이 TSMC가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쪽으로 해가지고 패키징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애플 물량 독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작년에 웨어러블 뭐 애플 워치였나요? 그쪽에 투입 한번 해보고 우리 기술력 이제 된 것 같아 라고 테스트를 먼저 했어요. 삼성전자는 목표가 갤럭시 S 올해 10이었죠? 11 내년에 나오는 S11 2020년이죠. S11부터 스마트폰은 PLP로 제작하기로 PLP로 설계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내년에 지금까지 돈 먹는 남아였는데 내년에 실적이 잡힐 수 있는데 이거를 넘기는 거죠. 삼성전자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적 잡히는 것도 삼성전자로 아예 넘기겠다. 그리고 이쪽의 발전을 시켜줘야 삼성전자가 원하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아예 그냥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넘기고 나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무조건 손해냐?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초에 1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런 돈 먹는 아마니까 지금까지는 내년부터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올해 돈 먹는 아마니까 올해 자체 실적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단기 실적에는 올해 정도 실적에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금액은 다 지금 5G 안테나 뭐 이런 쪽으로 5G 안테나 쪽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화웨이를 저렇게 미국이 때려대면은 기회를 삼성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화웨이가 못 들어가는 쪽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쪽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삼성이 확 치고 들어가서 뭐 칩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그리고 MLCC도 투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장용 차량용 쪽으로는 차량용이라고 할게요. 차량용 MLCC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1위 뭐 무라타랑 2위 삼성전기랑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기술력을 끌어올려야겠죠. 끌어올려고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기술력을 올리고 신뢰성을 올려야 돼요. 지금 삼성전기는 MLC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커넥티드 카니 뭐 자율주행차니 뭐 이름만 뭐 조금 다르게 하는데 약간씩 이제 기능의 차이 얘기하고 있죠. 다 어차피 하나로 뭉쳐질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에서 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뭐 말은 다른데 이거 어차피 다 하나로 뭉쳐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다 어차피 이렇게 뭐 얘기 나오는 거 많아도 차량은 똑같이 한 곳으로 이제 기술력이 뭉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량용 쪽으로 이제 MLCC 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기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요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그냥 30만 주로 그냥 냅다 던져버렸어요. 최근에 막 퍼올리다가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최근에 조금 좋았었는데 그거를 내줬죠. 근데 그래 봤자 60일선 그냥 테스트 정도 했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11만원 위쪽을 빠르게 회복해서 11만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거 11만원 위쪽을 회복해서 11만원 회복이 중요하다. 이게 11만원만 회복하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1만원 회복이 관건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 정도든 다다음 주든 이렇게 11만원만 딱 회복하면은 저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저점을 잡고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올라갈지 요거는 봐야 알 것 같아요. 월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렸지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 여력이 생겼잖아요. 투자 여력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5G 안테나 이쪽에 아예 집중해 버리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MLCC 이쪽으로 아예 집중을 해서 MLCC의 강자로서 무라타 이제 2위에서 이제 무라타를 이제 따라잡는 기술력을 최대한 격차를 줄여야 될 것이고 5G 쪽에 선점을 해야 되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11만 원이 중요한 가격으로 저는 보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MLCC 쪽으로 이 삼성전기 하면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MLCC잖아요. 카메라 모듈 사업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쪽은 엄청 잘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듀얼 카메라에 뭐 쿼드러플에 뭐 카메라가 5개 들어가네 막 이러잖아요. 4개 들어가네 5개 들어가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사업부는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그러고 이제 MLCC 쪽 사막 콘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보자고요. 반등이 이쁘게 나왔는데 삼성전기 밀리면서 최근에 요것도 같이 밀렸어요. 썩 그렇게 이쁘진 않죠. 네. 양봉이 없잖아. 최근에 일주일 넘게 양봉이 하나 없어요. 요때 4월 17일날 하나 열흘도 넘었죠. 양봉 나온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좀 끝나고 가면 되는데 지금 6만원권이면은 저는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게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지가 죽어라 밀리면 52,000원인데 52,000원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저는 내려와주면 땡큐한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손절 라인 크게 잡고 아예 여기 오면은 2차 매수한다 치고 없어도 한 10% 정도 담아놓고 6만원 부근에서 6만원 아래일 수도 있고 요 구간에서 담아놓고, 지금 아래니까 좋잖아요. 10% 담아놓고 아예 여기까지 밀리면 52,000원까지 오면은 10% 더 담아서 20%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째려보고 있는 분들 있죠. 언제 매수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 같아요. 6만원 이하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내려오면은 52,000원에서 2차 매수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1차 매수 2차 매수 제 기준에는. 그래서 20%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사막 콘덴서는. 그래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내려올 것 같아서 문제예요. 여기까지 내려서 20%를 갖고 가고 싶은데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먼저 매수해서 그냥 가면, 조금 밀렸다 그냥 가면은, 혹은 그냥 날아가면은 그러면 10%만 갖고 가면 되겠죠. 안전하게 편안하게. 괜히 처음부터 물량 확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모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MLC 쪽에 뭐 진출하면서 뭐 좋고 뭐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IT 쪽으로 해서
뭐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지금 61선까지는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밀려서 뭐 이후가 21,5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정말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21,500원 안 올 것 같은데, 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2,500원 부근부터 22,500원 부근부터 21,500원까지 천천히 나눠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리면은 땡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모텍 같은 경우도 추세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뭐 크게 밀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 크게 밀리긴 했는데 상승 중에 밀린 거지. 이게 못 가던 종목이 그냥 쭉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된다. 요렇게까지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얘네가 좀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아직 저점을 뭐 크게 깨거나 뭐 저점을 크게 이탈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14,000원만 유지해주면은 14,000원 구간에서 저점 매수만 나와주면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만 나와주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하고요. 얘는 이렇게 빨리 해서 15,500원, 16,000원, 15,500원에 일단 1차적으로 21선 있으니까 이걸 빨리 넘어와가지고 16,000원을 안착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와서 안착을 해줘야 돼. 16,000원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코스모신 소재는 한번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양봉 만들 때 기준 양봉이 있었는데 기준 양봉을 이탈해버렸어. 이탈했는데 밀릴 때 그렇게 밀리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크게 늘진 않아. 왜냐면 양봉 나올 때 이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때 이 아래쪽에서 크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라젠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 N자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L자형으로 밑에서 그냥 사람들 힘들게 피곤하게 만들고 손절시키고 물량 털고 가려는 모양이 아닌가 싶다. 그냥 제 기준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L자형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제 피 말려서 손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지 않나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여드릴게요. 신라젠. 자, 요런 식으로 밀려가지고 기준선 밑에서 16,000원 기준 잡아놓은 거 밑에서 지금 뭐 이중바닥 형식으로 막 만들고 있잖아요. 모양을. 자, 신라젠 보여드릴게요. 뭔가 비슷하죠? 기준선 66,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이탈시켜서 뭐 이중바닥을 넘어서 다중바닥 만들면서 L자형으로 해서 피말리고 있죠 지금. 근데 더 크게 밀리진 않아. 더 크게 밀리진 않아요. 저점 구간에서는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피말리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단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L자형이 나오죠. 네. 이런 L자형이 나왔잖아요. 요게 이동을 해보면은 코스모신 소재 요 종목이 약간 옆으로 조금 퍼져 있을 뿐이지 요런 느낌이 역시나 들죠. 이것도 아까 신라젠은 이렇게 밑에 3번을 두드린 거 얘는 2번 두드린 거잖아요 지금. 요 정도로 그래서 14,000원만 유지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물량을 털고 얘도 또 한 방에 있는 종목이라 제가 말씀드리죠. 얘는 가기 시작하면은 미친듯이 가요. 이렇게 한 번 가면은 미친듯이 가요. 코스모신 소재는 개인 물량 탁탁탁탁 털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이렇게 쭉 간 다음에 한동안 못 가죠. 한동안 못 가죠. 언제부터 이때 간 다음에 그 2017년 9월부터 해가지고 9월 중순 이때부터 해가지고 2018년 2월까지 거의 뭐 반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아주 그냥 심리를 죽여버리잖아요. 횡보한 척하면서 잘못하면은 니네 N자형으로 이탈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수급적으로도 밀어내려면서. 과거에도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량 털고 날라가죠. 이때 10,000원 초반 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8,000원까지 그냥 날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요. 개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방에 쭉 날라가요. 거기다가 MLCC가 지금 반도체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가운데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MLC가 지금 주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는 스마트폰 쪽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쪽이 주다.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죠. 업황이 줄어들고 있죠. 업황이 안 좋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나마 최근에 갤럭시 S10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얘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위가 무라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라타 제약소가 스마트폰 쪽을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요. 무라타가 세계 1위가. 그래가지고 당장 실적은 나와요. 근데 이제 얘네는 스마트폰을 줄이면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쪽으로. 이쪽이 돈이 되니까, 그리고 기술력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본인들이 신뢰감을 얻어서 먼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스마트폰 줄어드는 거 버리고. 그러니까 당장 실적은 무라타가 안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무라타가 엄청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MLCC에 투자를 해서 무라타를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무라타가 아무리 세계 1위라도 자동차 쪽에 다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빨리 신뢰를 얻어서 얻어먹을 걸 다 얻어먹어야겠죠. 시장 장악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이렇게 개인들 힘들게 하는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내려갔고 횡보하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14,000원 이탈해서 쭉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생각을 달리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저는 그렇게 이 종목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한번 관심 받으면은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기업인데, 저는 차라리 이거 볼 바에는,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한 상승을 볼 바에는 차라리 사마콘덴서나 코스모 신소재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거는 삼성전기지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모양이 썩 그렇게 아름답진 않다. 근데 요거 어떻게 보면 또 이중바닥 그리러 가는 모양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뭐 하단에 여기 한 14,000원 부근, 요 구간을 뭐 유지해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반등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얘는 하도 고생을 시켜갖고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밑에서 이렇게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양봉도 이미 기준 양봉도 나와 있고, 하락할 때 뭐 거래량도 줄어 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주전자재료 얘도 뭐 MLC가 우리나라가 뭐 투자가 축소되고 이제 순위가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 이걸 이탈해가지고 막 저기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움직임이 아직은 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시장에서는 한 번씩 이 종목을 가지고 재미를 본다. 뭐 급등을 만들고 하면서 재미를 본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코스모 신소재, 사마콘덴서 쪽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모텍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진출을 해가지고 제가 기업 내용 자체는 좋은데 아직까지 이 MLC 쪽으로 크게 집중은 안 했었어요. 네. 기존에 들어보시면은 사마콘덴서랑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까지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모텍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긴 한데, 뭐 워낙 기술력 좋고 사업 잘하는 기업이니까 뭐 잘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제 지난번부터는 아모텍도 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보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 안정적인 건 삼성전기겠죠. 삼성전기가 안정적이겠죠. PLP 사업부 FOPLP 쪽을 이제 삼성전자에 넘기고 MLCC 쪽으로, 그리고 5G 안테나 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잖아요, 둘 다. 이쪽으로 해서 집중을 한다. 저는 그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 분명히 올해 투자를 많이 하면 내년에 좋아질 수는 있겠죠. 갤럭시 S11부터 PLP가 들어가면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PLP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PCB를 뺀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또 반대 개념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기가 PCB 사업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임하는 걸로 하고,
삼성전기는 내가 잘하는 거 MLCC랑 5G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것 같고요. 삼성전기. 글씨 너무 못 쓰죠. 죄송합니다. 마우스로 쓰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원래 글씨 자체를 못 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삼성전기 이게 그래도 1순위인 것 같고 2순위 역시나 저는 사막 콘덴서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순위는 저 아직까지 아모텍보다는 코스모신 소재인 것 같아요. 코스모신 소재 아까 보셨죠? 한 번 날아가면은 재밌는데 그 날아갈 때까지 개인들 피를 말려요. 이 종목은 신소재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아모텍 텍이랑 이제 대주전자재료. MLCC로 봤을 때예요. 아모텍은 그냥 개별적으로도 그냥 좋아해요. 제가 뭐 파트론, 와이솔, 아모텍 뭐 이런 기업들은 그냥 개인적으로도 기술력 좋고 충분히 이제 수주도 잘 나오고 하는 그런 좋은 기업인 거는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심도 많이 받고 이제 가끔 이제 매매도 하고 뭐 했었는데 MLCC 쪽만 봤을 때는 얘가 4순위라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랑 같이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MLCC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무라타 제약소를 얼른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도 강력하게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쪽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뭐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매도 나왔지, 대량 매도 나왔지, 뭐 저게 삼성전자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겠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모듈 아까 괜찮다고 했었죠. 카메라 모듈 사업부 괜찮지, 뭐 MLCC 쪽 괜찮지, 스마트폰 쪽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MLCC 쪽 괜찮아졌지. 거기다가 차량용 쪽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차량용은 약해요. 스마트폰 쪽이 이제 돈이 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돈이 돼요. 스마트폰이. 근데 스마트폰이 조금 회복되는 건 다행. 이 정도고 이제 PLP 쪽을 넘기면은 올해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돈 이런 쪽에 이제 돈이 남으니까 본인들이 다른 분야의 카메라용 그리고 MLCC 그리고 5G 안테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남는 비용을 여기에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에 들어가는 비용을 옮겨놓고 얘는 돈 먹는 하마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삼성전자에서 그냥 돈으로 찍어 눌러버리면 되겠죠.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MLCC 크게 당장은 걱정 안 된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MLCC보다는 반도체가 빠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좀 빠르지 않나 싶다. 얘는 저점이 확인됐잖아요. 2분기 늦어야 3분기겠지.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초반 사이 정도에 저점 나오겠다. 지금 서버용 이제 CPU가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메모리가 재고가 남는다. 그래서 D램 값이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해도 되겠죠. 거의 폭락을 하는 수준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재고가 소진되면은 가격은 안정화돼서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 타이밍에 맞춰갖고 인텔이랑 이제 AMD랑 이제 새로운 CPU가 나온다. 그러면은 재고 금방 소진되고 갈 거고 마이크론에서 세계 3위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감산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반도체가 더 빠를 것이다. MLCC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차 전지보다도 빠를 것이다. 뭐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미래의 산업 아주 길게 보면은 MLCC 2차 전지는 추후에 사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도 공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좌측 하단에 있는 요 따봉 표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교육 자료나 이런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관리해 주시는 이제 멤버들에게도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세요. 댓글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볼 때는 여기 영상이 나오잖아요, 위에. 그리고 밑에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제일 아래로 내리면은 여기에 댓글이 있습니다. 맨 밑에 댓글 달기가 클릭해가지고 뭐 감사합니다도 좋고 아니면 소감을 말씀하셔도 좋고 뭐 333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누르셔도 잘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33이 뭔가 하고 또 이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터치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글씨를 잘 못 쓴다고 하셔서 자 그럼 33 이렇게 눌러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은 바쁘실 때 33 누르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